자, 여러분 이제 국악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월에 진행되는 국악반은 기본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주 동안 국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게 되는 시간이고요. 이 4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심화반서부터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4주 동안 국악의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을 거고요. 가장 중요하고 뼈대가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는 국악개론 기본편이라고 써 있는 교재입니다. 국악개론 기본편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다음 과정은 심화편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국악개론 기본편을 펴보면 여러분 8페이지 정도 가면 국악의 이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강의를 하면서 국악 교재를 만들 때 제일 처음에 써놨던 부분이 국악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 국악의 이해라고 하는 걸 제1파트로 넣어놨을까요? 생각보다 여러분은 국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국악을 이해한다기보다는 국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죠. 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국악은 재미없다. 국악은 지루하다. 국악은 내 음악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악이다. 뭐 이런 식의, 심지어 지금은 할아버지들도 국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고, 이런 거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챕터는 국악의 이해라고 하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국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그리고 국악은 우리가 어떤 선입견들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공부를 제일 잘한다라고 하는 얘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 잘하는 사람들이냐면 분류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분류를 해 나가고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악을 어떤 식으로 분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국악을 분류하는 방법은 크게 하나, 둘,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소개해 놨죠. 국악은 다양한 기준으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국악의 이해에 대한 첫 장의 강의 자료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악의 의미와 정의 이렇게 써 있네요. 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국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볼 때 음악이라고 하는 것과 국악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뭐가 더 범위가 큰 건가요? 뭐가 더 커요? 뭐가 더 넓어요? 음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거 안에 이제 국악이 들어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음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음악이 있나요? 서양의 고전 클래식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음악도 있을 거고, 대중음악도 있을 거고, 재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음악들 중에 국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 거죠. 이제 이 국악이라고 하는 것과 음악이라고 하는 걸 좀 구분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영역의 음과 소음을 소재로 해서 박자, 선율, 화성, 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해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이다. 음악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정의가 돼 있는데, 음악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이다. 음악은 무엇이다? 음악은 예술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예술이냐면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나타내는데 무엇을 가지고? 음과 소음을 가지고 음악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과거의 음악의 정의를 보면 소음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구체음악이라든지 뭔가 다른 음악의 의미들을 부여하기 시작하고 우연성 음악이 등장하고 이러면서부터는 굳이 음이 아니라 소음이라고 하는 것도 음악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인데 음과 소음을 소재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런 음악에 대한 정의는 시대별로, 민족별로, 계층별로 달라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을 국악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저는 국악을 전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실 왜 우리가 음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악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음악, 이게 그냥 음악이 됐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우리는 음악의 자리를 서양 음악한테 주고 국악은 그거의 한 부분이 되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국악이라고 하는 말 앞에는 항상 어떤 말이 붙냐면 우리나라 전통 이런 말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악을 정의할 때는 우리나라나 전통이라는 말 이런 것들을 앞에 넣어주면 되겠어요. 자, 본래 우리의 음악만 있었으면 그저 음악이라고 했을 것을 굳이 국악이라고 따로 칭하는 것은 20세기 이후에 널리 퍼진 서양 음악과 구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아마 고려시대나 아니면 삼국시대나 이럴 때 태어났으면 그냥 음악을 배운다 했으면 당연히 국악을 배우는 거였겠죠. 근데 서양 음악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 음악은 음악과 국악 이런 식으로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국악이라고 하는 걸 정의할 때는 우리나라 음악을 뜻하며 우리만의 독특한 방법과 정서가 담겨 있는 민족 고유의 음악이다. 그래서 민족의 음악이다. 전통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말들이 따라다니니까 항상 국악이라는 말을 정의할 때는 우리, 전통 이런 말들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음악을 정의할 때는 우리나 전통이라는 말이 필요 없지만 국악이라는 말을 정의할 때는 우리나 전통이라는 말을 꼭 넣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옛날 문헌에 보면 잘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써 있는 문헌을 우리는 악학괴범이라고 불러요. 악학괴범. 자, 악학괴범은 뭐라고 생각하면 좋겠냐면 음악 백과사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음악에 관한 백과사전이니까 저 악학괴범 안에는 없는 게 없겠죠. 그래서 웬만한 음악적인 문헌을 물어볼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문헌이 저 악학괴범이라고 하는 문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다시피 저게 맞춤법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죠? 악학 괴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괴자라고 하는 부분을 잘 써야 되는데 이거의 서문이라고 하면 머릿말이죠. 머릿말. 음악의 백과사전의 머릿말에 보면 음악이 무엇인지 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나와서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다. 되게 거룩하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온 거래요. 그래서 사람한테 맡겨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음악의 원리는 사실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하늘의 원리를 담고 있다. 이런 철학적인 얘기가 담겨져 있죠. 나 없는 것에서 발해서 자연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느껴서 움직이게 한다. 인간의 정신과 영혼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플라톤이 얘기했던 인간의 정신과 사상에서 나온 어떤 음악적인 기원들, 이데아의 세계 이런 것들 추구했던 것과 악학계법에서 얘기하는 것이 거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육적인 근거를 찾자면 악학계법에서도 역시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정신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임금이 이 음악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쭉 정의가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중요한 말이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나라 음악에는 악과 당악과 향악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써 있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국악이라는 말 안에는 악도 있고 당악도 있고 향악도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점점 범위가 지금 좁혀져 가고 있죠. 처음에 제가 뭘로 시작했냐면 그냥 음악으로 시작했어요. 그저 음악. 근데 이 음악 안에는 국악이 있다. 그래서 국악을 정의할 때는 우리나라나 전통 이런 말이 필요하다 그랬고 이 국악 안에는 악이 있고 당악이 있고 향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지금 분류가 나눠지고 있는 중이죠. 자, 악, 당악, 향악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원래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거 나의 고향 같은 거 그건 어떤 음악일까요?
그죠? 고향 같은 거 그랬으니까 아당향 중에서는 당연히 약간 향악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 향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던 음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원래 우리의 음악들, 한국에서 하고 있던 음악들을 얘기하고, 저 앞에 놓여진 아악이나 당악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에요. 어느 나라에서 온 음악이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국악에? 중국이겠죠,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 온 음악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아악과 당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악과 당악의 공통점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음악들을 얘기하는 거고, 향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던 음악을 얘기하게 되는 것인데, 저 아악이라고 하는 말과 당악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아악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아한 음악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아한 음악이다. 아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아한 음악이다. 그럼 여러분 어떤 거 보고 우아하다라는 표현을 쓰나요? 되게 빠르고 경망스러운 음악 보고 우아하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우아한 음악이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감정이 절제되어 있고 굉장히 재미없는 음악. 우리로 치자면 감정이 좀 다 깎여 있고 굉장히 규칙을 잘 지키는 음악. 이런 음악들을 얘기하는 거라 아악의 성질은 어떤 거냐면 우아한 거고 굉장히 규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음악, 우리로 치자면 약간 재미없는 음악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서 저 악은 제사 음악을 뜻해요. 제사 음악, 제사에서 사용하는 음악. 제사에서 재밌는 음악을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죠? 자, 그럼 중국의 음악에는 전부 다 아악만 있을까? 사람들이 그래도 즐기고 좋아하는 음악들이 있을 건데, 그래서 이 제사 음악인 아악을 뺀 나머지 모든 음악들을 다 중국에선 당악이라고 불러요. 당악. 자, 중국에는 되게 여러 나라가 있는데 왜 하필 당악이라는 표현을 붙였냐면 그만큼 중국의 당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많은 시사성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악, 원악, 명악 이런 식으로 송원 명청이라는 이름을 절대 쓰지 않고 중국에서 있는 모든 중국의 나라에 상관없이 중국에서 좋아하는 악을 제외한 모든 음악들, 즐거운 음악들, 즐기는 음악들은 전부 다 당악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일 먼저 소개하는 국악의 분류는 일단 아악, 당악, 향악이라고 하는 건데 향악은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던 음악을 얘기하고 아악은 우아한 음악, 중국의 제사 음악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저 제사 음악을 뺀 나머지 즐겁게 즐기는 음악들은 모두 다 당악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에서 노래하던 음악. 향악이겠죠, 그죠? 중국에서 제사를 지낼 때 연주하던 황종공. 아악이겠죠, 그죠? 제사라는 말을 제가 썼으니까 제례에서 사용하는 음악은 전부 다 아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원나라의 임금이 즐거워하면서 즐기던 음악. 당악이겠죠? 청나라 사신들이 우리나라에서 연주하던 음악. 청나라 사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연주하는 음악. 당악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청나라 사신이라도 청나라 사신이 우리나라 음악을 알 리는 없으니까 자기네 음악을 우리나라에 와서 연주하고 있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아악이냐 당악이냐 향악이냐라고 하는 구분은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음악들과 중국의 음악들을 한꺼번에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자, 옛날에는 요 세 가지 음악만 구분하면 모든 음악의 카테고리를 포함할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 제사 지낼 때 쓰느냐, 중국이 당나라냐, 원나라냐, 명나라냐, 청나라냐 관계없이 좋아하던 음악들을 모두 다 당악이라고 부르고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던 음악을 향악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음악은 어떤 음악에 속할까요? 옛날서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원래 우리나라 음악은 아니지만 인도에서 들어온 음악이에요. 이 음악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연주하고 있었는데 원래 이 음악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음악은 아니고 오래전에 인도에서부터 들어와서 지금까지 연주하고 있는 음악이 있어요. 그럼 이 음악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여러분 구분해. 아악인가요? 당악인가요? 향악인가요? 향악이어야 되겠죠? 왜 향악이어야 되나요? 두 가지 키가 들어있는데 인도에서 왔다는 거죠.
중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오면 악이나 당악에 속할 수 있는 조건을 갖지만 중국이 아니라 다른 이외의 나라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일단은 아당이 될 수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키는 오래전에 들어왔다는 말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외래 음악이지만 아주 오래전에 들어온 음악들을 우리는 향악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음악들이 아악인지 당악인지 향악인지 여러분이 잘 구분할 수 있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악, 당악, 향악 세 가지가 있는데 제사에서 쓰이는 것, 제사에서 쓰이는 것은 당연히 아악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조회나 연양에서 연주되는 거, 당악 같은 음악이 연주가 됐을 거고요. 네, 시골에서 속된 말로 익히는 음악, 이거는 향악에 해당되는 이런 음악의 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악학개범에서도 역시 우리나라 음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악, 당악, 향악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악이나 당악이라고 하는 음악은 어디에서 온 음악이라는 거? 중국에서부터 온 음악이라는 거, 중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음악도 우리는 향악이라는 범주에 포함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구분이 써 있습니다. 어떤 책에? 악학괴범에. 악학괴범은 무슨 책인데? 음악의 백과사전 같은 책이니까 음악에 관한 모든 것들이 써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들이 써 있어요. 이런 음악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대개 7균 12유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약간 원칙적인 얘기가 써 있네요. 7균 12율이라고 하는 어떤 음악의 규칙이라고 하는 게 악학개범에 써 있어요.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12율이라고 하는 것은 국악에서 사용하는 12개의 음을 얘기합니다. 국악에서는 12개의 음을 사용해요. 자, 여러분 서양 음악에서 사용하는 거는 도레미파솔라시 이렇게 사용하죠. 이제 국악에서는 이렇게 7가지 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 옥타브 내에서 움직이는 반음들을 모두 포함해서 12개의 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악에서는 흔히 궁상각치우를 써요. 이런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국악에서는 5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음음계가 많을 뿐이지 12가지 음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12가지 중에서 우리가 잘 쓰는 게 5음일 뿐이지 국악에서 사용하는 음은 모두 12개의 음으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서양 음악에서 사용하는 거는 7개의 음이지만 국악에서 사용하는 음은 12개로 조금 더 세분돼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개 재주는 각기 달라서 음악을 이해함에도 차이가 있다. 또 수법이 묘한 사람은 장단이 어두울 수도 있고 장단에 능한 사람은 그 원리를 모르는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귀에 들어오면 형체가 없이 흩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원칙과 원리를 다 적어서 내가 이 책을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서 이 악학괴범이라고 하는 책은 음악의 백과사전 같은 책이고 악학괴범에 되어 있는 국악의 분류는 3가지예요. 어떻게? 방금 배웠잖아, 그지? 악, 당악, 향악. 악학괴범이라는 책을 기준으로 국악을 분류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국악은 악, 당악, 향악 이렇게 3가지만 있어야 되는 거. 이건 어떤 책이 기준이 되는 거? 악학괴범이라고 하는 책이 기준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보죠. 한 장을 넘겨봅시다. 자, 한 장을 넘겨보면 한자가 한 글자 뜨는데 이 한자는 우리는 악이라고 부르는 글자예요. 자, 동양에서는 음악에 있어서 이 음이라고 하는 거는 소리만 뜻하기 때문에 이 음이라고 하는 거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악, 2글자 중에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들, 이 악이라고 하는 글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악학개범에서도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악이라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나와서 사람한테 맡겨진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악이라고 하는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자, 보면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 도구들, 이 뭐 여기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보이는 도구들, 나 가운데 있는 도구, 그다음에 옆에 있는 도구, 이런 도구들을 나무 틀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지금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들고 흔들면 소리가 나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글자를 우리는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자는 쉬워서 어느 정도 잘 쓸 텐데 악이라고 하는 글자는 한자로 잘 못 쓸 테니까 여기 있는 글자들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가운데에 백자를 써준 다음에 옆에 똑같이 이렇게 두 개를 써준 다음에 얘네들을 모두 다 어디에 매단다, 나무에 매단다, 이런 의미로 써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악자라고 하는 거 한번 써봤으면 해서 글자의 유래에 대해서 갖다 두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설명을 하면 이제 국악이라고 하는 거에서 되게 중요한 문헌은 악학개범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 악학개범에 따라서 국악을 분류하는 방법은 악, 당악, 향악 이렇게 세 가지가 있구나. 악학개범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이나 국악에 관한 이론들이 모두 다 들어있는데 국악에서 사용하는 음은 몇 개구나. 12개구나. 이 정도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악의 분류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국악을 정의할 때 여러분한테 요구한 말이 있었어요. 국악을 정의할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말을 꼭 넣어주세요. 그랬죠. 그죠? 국악은 우리나라라고 하는 말, 우리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전통이라고 하는 말을 꼭 넣어주세요. 그랬죠. 그죠? 그래서 국악은 민족의 고유성과 전통성을 지닌 민족의 음악이다. 여러분이 이 교재를 읽다 보면 국악은 이거다, 국악은 이거다, 국악은 이거다. 제가 되게 여러 번 정의를 하는데 그 정의가 매번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런데 항상 들어있는 말은 이 두 가지예요. 우리의 음악이다, 전통 음악이다. 이 말은 꼭 들어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외래음악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의 고유한 음악이라는 뜻으로 국악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국악이란 이름을 처음 사용한 것은 조선시대 말엽 고종 때 장학원에서부터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사실 우리는 고려시대에는 국악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 삼국시대에도 국악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뭐만 있었을 뿐. 음악만 있었을 뿐. 그런데 조선시대 장학원에서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의 음악, 고유한 우리의 음악을 국악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음악뿐만 아니라 외래에서 음악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민족의 역사와 함께 긴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 음악이 시대에 따라서 몇 가지로 분류가 되기 시작하는데 아악이냐, 당악이냐, 향악이냐 이 말은 지금 여러분 저한테 배웠죠, 그죠? 아악은 무슨 음악이라고? 우아한 음악, 중국의 제사음악. 당악은 어떤 음악이라고? 중국 나라와 상관없이 중국에서 즐기는 다양한 음악들을 얘기해요. 네, 향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써 있는 이 소각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소각이라고 하는 말. 자, 아악의 반대말은 소각입니다. 당악의 반대말은 향악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아악의 반대말은 소각이다. 이게 우아한 음악이다. 우아한 음악이다. 그럼 이건 어떤 음악이라는 뜻일까요? 속된 음악이다. 이런 뜻이겠지, 그지? 우아하고 격조가 높은 음악하고는 반대로 굉장히 격조가 낮고 즐기는 음악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속된 음악들 우리는 소각이라고 부른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아악의 반대말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아악의 반대말이 소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것을 재래음악으로 국한하는 게 아니라 아악이라는 말은 어떤 음악, 고상한 음악, 우아한 음악을 뜻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속된 음악이다 라고 하는 말은 당악인지 향악인지 규정하는 게 아니라 아정하고 우아한 음악에 비해서 속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을 설명하려면 저 악을 재래악으로 설명하면 안 되고 제사음악으로 설명하면 안 되고 아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악이다. 격조가 높고 우아한 음악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고 그것의 반대말이 소각이라면 저 소각이라고 하는 음악은 약간 속된 음악을 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옆에다가 당악의 반대말을 향악이라고 써놨어요.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들, 속된 음악들. 그러니까 악이라는 말은 지금 여긴 빠져 있고 당악이라는 말만 써 있으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속된 음악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만 즐기던 향악이 있었다. 그래서 중국에서 왔느냐, 우리나라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말은 반대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하면서 되게 중요한 단어는 이것들이에요. 악이냐, 당악이냐, 향악이냐, 소각이냐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잘 구별해 주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향악 대신에 소각이라는 말을 썼고 조선시대에는 악과 소각으로 크게 갈랐다. 이런 얘기는 조선시대에는 악과 소각으로 크게 가른다라는 이 얘기죠. 아정한 음악이 있었으면 속된 음악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소각은 당악과 향악을 동시에 지칭한 적도 있었다. 이런 얘기니까 여기서 아정한 음악이 빠져 있다면 이 소각 안에는 당악이나 향악 같은 음악들이 포함될 수 있는 거겠죠.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소각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반대말은 고상한 음악, 우아한 음악 이렇게 하면 되고, 제가 당악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중국에서 온 음악을 강조하는 거니까 향악이라는 말이 반대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악이냐, 당악이냐, 향악이냐, 소각이냐 이런 말들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제가 다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원래 연주했던 음악들 향악이죠. 그죠? 향악. 아정한 음악에 비해서 속된 음악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소각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죠. 이거는 당악이냐 향악이냐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아정한 음악에 비해서 속된 음악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 있었던 인도의 음악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향악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아정한 음악에 비해서 약간 격조가 떨어지는 음악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소각이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음악의 분류들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크게 음악은 두 가지예요. 고상한 음악과 속된 음악. 고상한 음악은 악, 속된 음악은 소각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고, 중국에서 들어온 음악은 두 가지예요. 중국에서 들어온 음악은 악이냐 당악이냐 이런 음악들, 원래 우리나라에서 연주하는 음악은 향악이라고 불렀던 거고. 자, 그럼 악과 당악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지? 악은 제사에서 사용하는 음악, 이걸 뺀 모든 음악들은 전부 다 당악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악, 당악, 향악, 소각이라고 하는 명칭들, 이런 식의 분류들이 쭉 나타나고 있고요. 먼저 아당향을 먼저 설명하면 아까 했던 얘기들인데 조금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상의 분류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역사상의 분류여서 제가 근본으로 삼은 문헌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제 맘대로 분류한 게 아니었잖아요. 음악을 아당향으로 분류한 거는 어떤 문헌에 근거한 거였죠? 악학개범. 자,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송나라 궁중에서 사용하던 제례악을 의미한다. 제례악. 악이라고 하는 거는 제사음악이다. 제사음악이니까 되게 재밌다, 되게 재미없다. 되게 재미없는 음악이다. 고려 예종 11년에 우리나라에 수입된 대성악을 말한다. 악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제사가 한두 개가 아닐 거고 제사에서 사용하는 음악이 되게 많을 건데, 저 많은 악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거는 고려 예종 때 들어왔던 송나라의 악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수입된 이후에 악은 환구나 사직이나 태묘나 선농, 선잠, 문묘 등의 제례와 그 밖의 연양에서 쓰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례.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음악은 너무 재미가 없는 음악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인 다음에는 어디에만 썼어요? 제사에만 사용했어요. 그런데 받아들였을 때 그 당시에는 잠깐 연양에 썼던 적도 있어요. 잠깐 쓴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악은 그냥 제사 음악이었으면 좋겠어요. 잠깐 쓴 적도 있지만 그건 그냥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고, 악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제사에서 사용을 했다.
자, 고려 말에 이르러서 국가적인 혼란으로 부족한 악기가 많아지고 조율이 맞지 않고 절차와 음악이 문란해지면서 본래의 격식을 차릴 수 없게 되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중국에서 받아온 악을 격조를 차릴 수 없게 돼버렸어요. 악기가 없어지고 제도가 문란해지고. 아까 제가 제사음악, 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규칙적이고 엄격한 뭔가 격식을 지켜야 되는 음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언제? 고려 말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세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원래 우아했던 이 송나라의 재래음악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박연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악을 정비하게 됩니다. 새롭게 다시 만들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악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변화 없이 그냥 흘러온 게 아닌 거야. 한번 되게 망가졌던 적이 있었어. 그래서 고려시대 때 이 망가졌던 악을 다시 부흥해서 정리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야? 박연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박연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는 악이 너무 좋아서 내가 좀 정리 좀 해보려고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거죠. 그 시킨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세종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세종이 박연을 시켜서 악을 다시 정리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 역사장 분류 악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악은 제사음악이다. 악은 제도나 규칙이 굉장히 엄격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고려시대 말까지는 다 망가뜨리고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조선 세종 때 박연이 다시 이 악을 제대로 정비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악은 신라 때 당나라에서 들어온 당나라 음악과 고려 때 송나라에서 들어온 사악을 총칭하는 명칭이다. 예? 그래서 당악은 당나라 음악도 포함되고 송나라 음악도 포함되고 원나라 음악도 포함되고 명나라 음악도 포함된다 그랬죠. 그래서 당악의 조건은 어디서 오면? 중국에서 오면 된다는 건데 또 하나의 조건은 수용된 시대와 관계없이 악을 제외한 중국의 소각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악이라고 하면 흔히 당나라의 음악만 포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야. 당악의 범위는 굉장히 넓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아정하고 제사에만 사용하는 악에 비해서 당악의 범위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자, 고려와 조선 시대에 각종 고문원에 기록된 당악곡은 종류가 매우 많지만 그렇겠지, 그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음악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 엄청나게 많지만 현재까지 남아있는 당악곡은 보허자와 낙양춘 두 곡뿐이다. 너무 초라해졌지. 왜 저렇게 됐을까? 당악은 왜 저렇게 됐을까? 당악은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악은 왜 지금까지 잘 지킨 거지? 누구 때문에? 악 정말 재미없는 음악이잖아. 악은 가치는 있지만 별로 재미가 없는 음악인데 왜 지금까지 남은 거지? 누구 덕분에? 세종이 누구를 시켜서? 박연을 시켜서 정리를 꼼꼼하게 해놓은 덕분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지 사람들이 악을 너무 즐겨서 너무 좋아해서 남아있는 건 아니라는 거고. 자, 당악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많이 들어왔지만 우리가 중국의 음악에 쉽게 공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음악은 딱 두 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대부분의 국악은 악도 아니고 당악도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향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국악을 굉장히 좋아할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악을 배운 적이 없죠.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국악은 재미없는 음악. 한국 사람이면 당연히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국악을 좋아해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는데 한 번도 음악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음악은 중국의 제사음악이고 굉장히 엄격한 질서가 있는 음악이고 한번 망가졌던 것을 세종이 다시 정리해서 지금까지 전해오는데 보존에 힘을 쓰고 있는 거고요. 당악이라고 하는 음악은 중국에서도 그냥 즐기던 음악이었으니까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곡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딱 두 개만 의도적으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악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향악에 속하는 음악들이 지금까지 남아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향악이라는 말을 보면 당악에 대비되는 용어이며, 그래서 제가 아까 당악과 향악은 서로 반대되는 말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순수한 재래 음악을 말한다. 또한 중국의 음악 외에 서역에서 들어온 음악, 그래서 제가 아까 서역 지방을 인도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인도나 아랍 쪽에 있는 음악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음악이나 불교 계통의 음악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얘기들은 제가 정악과 민속악을 설명한 다음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자,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악이라고 하는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요? 우아한 음악, 고상한 음악, 중국의 제사음악. 악을 뺀 모든 중국에서 들어온 음악들을 우리는 다시 뭐라고 불렀나요? 당악이라고 불렀죠. 이 당악은 되게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 몇 개만 남았다? 2개만 남아있다. 그게 보허자와 낙양춘이라고 하는 음악이다 라는 얘기고, 그 나머지 있었던 모든 음악들은 다 향악이라고 하는 음악인데, 이 향악은 우리나라 음악뿐만 아니라 중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오래된 음악들도 우리는 전부 다 향악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볼까요? 한 장을 넘겼더니 또 다른 분류법이 등장하네요. 향유, 계층별, 분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악악, 당악, 향악을 알려드렸던 거는 전부 다 뭐였냐면 역사적인 분류였죠. 그래서 어떤 문헌에 근거했었어요? 악학개범. 첫 시간서부터 그냥 악학개범을 엄청나게 강조하기 시작하죠. 악학개범은 국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류는 더 이상 역사적인 분류나 악학개범에 의한 분류가 아니라 향유 계층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향유 계층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누가 이 음악을 좋아했는가에 따라서 음악을 나눠보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악학개범에 있는 얘기 말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의 계층별로 음악을 한번 구분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궁중이나 양반 계층에서 주로 즐기던 악악, 당악, 향악을 모두 포함하는 음악을 우리는 정악이라고 부릅니다. 정악. 엄마야. 자, 그래서 이 정악 안에는 악도 들어있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로 씁시다. 당악도 들어있고요. 향악도 들어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음악은 모두 다 정악에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정악. 근데 이 정악이라고 하는 음악은 누가 좋아하는 음악이래요? 궁중이나 양반이 좋아하던 음악이래요. 그럼 여기에서 일반적인 백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빠져 있는 상태예요. 일반적인 백성들이 좋아하는 음악에 대한 언급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궁중이나 양반이라고 하는 계층은 언제 생겼어요? 언제부터 이 나라에 양반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 나라에 궁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나요? 조선시대죠. 그죠? 거의 조선시대. 자,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 내려오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모든 음악은 그냥 우리는 다 정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정악이라고 하는 음악은 일반 백성들이 즐기는 음악 따위가 아니라 격조 높은 사람들, 지체 높은 사람들, 뭔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즐기던 음악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조선 후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일반 백성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전까지는 백성들은 음악이라고 하는 걸 즐길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음악은 누구의 것이었다? 궁중의 것이었다. 조정의 것이었고 격조가 높은 양반들만 즐기는 거지 일반 서민들이 즐기는 음악 따위는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민속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당향이라고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음악은 전부 다 누가 즐기던 거? 양반이나 지치 높은 사람들만 즐기던 음악이었다는 거고, 조선 후기가 되면서 그제서야 이제 민속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악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일반 서민들에 의해서 형성되고 애호된 음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향악이 민속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향악은 민속악이 아니야. 아당향은 전부 다 누구 거냐면 다 정악이야. 과거에는 음악을 일반 백성들이 즐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양반이나 지체 높은 사람들 것이었단 말이지. 조선 후기가 돼서야 일반적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이 생긴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판소리나 산조나 민요나 이런 것들은 향악이 아닌 거야. 아당향은 전부 다 일반 백성들이 즐기던 음악이 아니라 높은 사람들이 즐기던 음악이었고, 조선 후기로 내려가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예술 음악들, 이런 것들이 이제 민속악에 포함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향유 계층별로 음악을 분류하자면 정악이나 민속악 두 가지로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민속악에 포함되는 음악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판소리 이런 거예요. 아, 그럼 판소리는 고려시대에 생긴 거야? 아니지. 판소리는 언제 생긴 거야? 조선 후기에 생긴 거야. 잡가, 산조, 이런 무수한 우리가 알고 있는 국악이라고 하는 음악들 중에서 민속악에 속하는 음악들은 전부 다 조건이 있어요. 언제 생겼을 걸? 조선 후기에 생긴 것들. 이제서야 사람들이 음악을 즐기기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시대지만 사실 옛날에 과거로 내려갈수록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궁중이나 궁궐에서만 거창하게 악기를 놓고 즐기던 음악이지, 일반 사람들이 즐기던 음악은 음악으로 쳐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등장하는 모든 음악들을 우리는 민속악으로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악학개범에서는 음악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죠? 계통별로 구분하고 있어서 아악이냐 당악이냐 향악이냐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향유 계층별로 음악을 분류하는 조선 후기가 되면 음악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정악과 민속악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를 지나서 지금 우리는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데, 현재는 어떤 음악도 있냐면 새롭게 작곡되는 음악들이 있죠. 새롭게 작곡가들이 국악을 만들어내는 음악들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정악이라고 넣었던 음악들 중에서 뭔가 의식 절차가 있는 음악들은 다시 의식음악으로 독립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음악, 지금은 양반이나 쌍놈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향유계층별 분류로는 음악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은 또 다른 분류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현재의 분류법은 이렇게 됩니다. 절차나 의식이 동반되는 음악, 고유한 의식에 따라서 사용되는 음악이니까 저거는 순수한 음악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이 있을 것, 의식이 있을 것, 의식에 따라가는 종속적인 음악들을 우리는 의식음악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정악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정악은 조선시대 궁중과 풍요방을 중심으로 연주되었던 음악이라서 지식계층에서 즐기던 느리고 점잖은 음악들을 얘기하게 된다.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민속악으로 넘어가 보면 조선 후기에 발생한 일반 서민들의 음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는 서양 음악이 유입된 이후에 작곡가가 작곡한 음악을 얘기한다. 그럼 그 이전에 있었던 음악들은 작곡가가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새롭게 작곡되는 음악들을 우리는 창작국악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할 질문은 이거예요. 보허자하고 낙양춘. 아까 어디서 봤죠, 우리가? 어디서 유일하게 남은 두 곡이라고 했지? 당악곡에서 유일하게 남은 두 곡이었잖아. 근데 보허자하고 낙양춘은 중국에서 온 음악인데, 아당향 중에서는 당악에 속하는 음악들이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즐기는 건 일반 서민들이 아니라 양반들이라 그랬으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정악에 포함되는 음악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는 판소리나 산조, 신하일 잡가, 민요, 창극, 풍물놀이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서민들이나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즐기던 음악이라서 이런 것들은 민속악으로 여전히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의 분류와 지금의 국악적인 분류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표가 하나 적혀 있는데 표에 따라서 이제 음악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자, 의식음악이라고 구분해 놓은 거에는 공통점이 있네요. 전부 다 뭐가 붙어 있어요?
제레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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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레악 이렇게 붙어 있죠. 그죠? 이것들은 음악이 중점적인 게 아니라 제사에 사용하는 용도가 결정된 음악들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범패라고 써 있는 음악은 제가 쉽게 쓰면 이렇게 돼요. 불교 음악이에요. 불교에서 사용하는 종교적인 음악, 저 종교적인 불교적인 절차들이 있는 음악들이라 우리는 저 범패라고 하는 불교 음악도 의식 음악에 집어 넣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속음악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거는 무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당이 구슬할 때 연주하는 음악을 얘기합니다. 무악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는 전부 다 의식음악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무당이 구슬할 때 연주하는 음악은 음악이 포커스가 아니라 무당의 굿이 포커스인 거예요. 그 굿을 위해서 연주하고 있는 거라서 얘네들은 전부 다 의식음악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악이라고 하는 거는 궁중이나 지식계층들,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연주하던 음악이라서 요 안에 이제 당악이나 향악이라고 불렀던 모든 음악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수제천, 영산회상, 여밀락, 보허자, 낙양춘, 취타, 가곡, 가사시조 이런 음악들의 공통점은 양반이나 지식계층들이 연주하던 음악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민속악으로 넘어오게 되면 일반 서민들이 좋아하던 음악들, 이런 음악들 안에는 판소리, 산조, 신하위, 잡가, 민요, 창극, 풍물놀이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작 국악으로 넘어오니까 여러분이 아는 곡이 하나 들어있죠.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창작 국악에 해당되는 음악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뭐 잠비나의 소멸의 시간이라든지 산도깨비 난감하네 뭐 이런 곡들이 이제 대표적인 새로운 국악에 속하는 음악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음악을 딱 들으면 이게 현대 분류로 어디에 속하는지를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린 국악의 분류는 총 3가지예요. 하나는 악학개범에 써있는 역사적인 분류, 아악이냐, 당악이냐, 향악이냐 이런 분류였고, 그 다음에 향유계층에 따라서 음악을 분류한다면 정악이나 민속악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고, 현대에는 양반이나 쌍놈이라고 하는 신분계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에 나와 있는 음악 현상으로 음악을 분류하면 의식음악, 정악, 민속악, 창작국악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이제 국악의 분류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하고 갑니다. 국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전통음악, 우리나라의 고유한 음악을 얘기하고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분류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좀 비인간적인 시대다라고 얘기하면 향유 계층에 따라서 음악을 분류하던 시대, 정악과 민속악으로만 음악을 분류하던 시대가 아닌가 싶고, 아악이냐, 당악이냐, 향악이냐라고 하는 분류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굉장히 크게 봤을 때 과거에 했던 그런 구분법들이다. 요새 현대 국악은 새롭게 작곡되기도 하고 어떤 의식에 종속되기도 하면서 국악의 분류를 이렇게 4가지 정도로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민속악에 속하는 음악들은 전부 다 이렇게 장르적인 특징들이 써 있는 반면에 의식음악에 속했던 애들은 전부 다 재래악이나 어떤 의식에 종속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약간 고유의 이름은 아니지만 새로운 음악들을 갖고 있는 이런 신선한 제목들을 보면 아, 얘네들은 새롭게 만들어진 음악인가 보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고, 여기저기 저기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약간 낯선 음악의 제목들, 이거는 우리한테 약간 낯설 수밖에 없어요. 왜 낯설죠? 우리가 지식계층이나 양반이나 궁중에서 살던 사람들은 아니니까 이런 음악들 수제천, 영산회상, 여밀락, 보허자, 낙양춘, 취타 이런 음악들에 대한 이름은 좀 낯설게 느껴지지만 왠지 모를 격조를 갖고 있는 이런 듯한 음악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 국악분류법에 따르면 판소리는 어떤 음악입니까? 민속악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장르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산회상이라고 하는 고상한 제목을 갖고 있는 음악은 현대 분류법에 따르면 어떤 음악입니까? 정악입니다. 난감하네 이런 제목을 갖고 있는 음악은 무슨 음악이죠?
창작국악이겠죠. 그죠? 범이 내려온다거나 뭔가 이렇게 새로운 제목들을 갖고 있는 것들은 창작국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불교 음악을 우리는 범패라고 부르는데 범패는 어떤 음악에 속합니까? 의식에 종속되어 있는 음악을 뜻합니다. 경기도에 잘 나가는 무당이 구슬하면서 연주하는 구두막은 어디에 속합니까? 의식음악에 속합니다. 수제천이라고 하는 아주 고상한 제목을 갖고 있는 음악은 어느 음악입니까? 정악입니다. 민요는요. 민요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즐겁게 부르던 노래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많이 실려있는 민요는 의식음악, 정악, 민속악, 창작국악 중에 어디 속합니까? 민속악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잘, 이 네 가지 음악의 구분의 길을 잘 찾는 것이 음악을 그거 갖고 이거 저거 갖고 너무나 비슷한 음악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하는 점에서 국악은 좀 이렇게 네 가지로 잘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국악의 음이름 12홀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